학습 2-2강의 그 시장 집중도 지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장에 보면 어떤 독과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눔의 그 독점 내지 과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어떤 지금 지배 어떤 상태가 지금 몰려버리면 시장 자체는 결국 어떤 경쟁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떤 균형 있게 지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이 특정한 어떤 기업이 이 점유율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결국 이게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 글은 특정 소수의 기업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독과점을 판단하는 시장 집중도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HI 지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허핀달과 그 다음에 허쉬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HAI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것과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진위 계수. 세 번째는 자, CR 계수.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독과점은 한 개의 기업이, 자, 한 개입니다. 독점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과 자, 2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 자,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독과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특정한 어떤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특정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시장 지배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이걸 우리 시장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결국 이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독점이나 과점 기업에 의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 집중도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집중도 지표로 HAI 지수와 진위 계수, 그다음 CR 이 세 가지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자, 먼저 HAI 지수는 시장 내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각각 제곱을 해서 합한 값입니다. 각각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50%, 그럼 거기를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이 뭐 30%는 각각의 제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합해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HAI 지수는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제곱한 값이, 자, 예를 들어서 50%이면 제곱이니까 2,500이 되는 거고, 30%인 경우는 90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두 합해가지고 3,800이 되겠네요. 이 HAI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500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 고집중도 시장. 자, 그러니까 고집중도 시장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어떤 특정한 기업의 시장의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또한 1,500에서 보다는 크고 2,500 이하이면 이거 중집중도 시장. 그다음 100보다 크고 1,500 이하이면 저집중도 시장. 100 이하이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100 이하가 됐을 때 건전한 어떤 시장, 경쟁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HAI 지수는 정부의 기업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자, 따로따로 각 개별적인 어떤 지수 이걸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게 합병이 일어났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기업을 합병 여부를 승인할 때도 이 HAI 지수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 후에 HAI 지수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1200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는 1200이면 자, 지금 어디에 이 저집중도 시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1200에서 2500 미만이면서 결합점보다 250 이상이 증가되면 결국 어디게 중집중도에서 고집중도로 시장이 바뀌겠네요. 또한 2500 이상이면서 결합점보다 150 이상 증가할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것도 고집중도 시장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 독과점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기업 합병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결국 HI 지수 이걸 가지고 저집중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 시장을 일단 판단을 하고, 자, 그다음 합병 승인을 할 때도 이 HHI 지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 진위 개수를 통해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진위 개수는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기업 분포의 불균형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 국민들 안에 이 국민 간의 어떤 소득 분배의 어떤 불균형 정도를 지금 판단하는 데를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이게 기업 분포의 불균형도도 이걸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 그림에서 X축인 직선 OC는 기업 수의 누적 분포.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기업 누적 분포 X축을 얘기합니다. 자, 또한 Y축인 직선 OD는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가 보이네요. 곡선 위의 한 점인 H의 값은, 자, H는 여기 오른쪽 여기 보이네요. 지금 이것은 5%의 기업이, 자, 누적된 5%의 기업이, 자, 그 다음에 10%의 시장을 점유하는 누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 수의 어떤 다른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뭐라 한다? 로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A는 지금 기업 수의 누적 분포는 5%였고, 그다음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은 10%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아까 A와 같은 점들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곡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로렌츠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위 개수는 삼각형 어떤 거 OBC의 넓이를 분모로 하고, 자, 그 O 그 다음에 BC니까, 자, 여기는 이 직선의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아래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이걸 분모로 보고, 자, 그 다음에 X는 Y 나타나는 직선 바로 OB와 그다음 로렌츠 곡선 사이의 빗금친 넓이를 분자로 봅니다. 자,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 OB의 바로 위쪽에 여기 로렌츠 곡선에 의해서 빗금이 생겼죠. 자, 이걸 뭐로 본다? 자, 분자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진 개수를 뭐라 한다? 우리가 진위 개수. 자, 이렇게 보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다시 OBC라는 삼각형 이걸 분모로 놓고 로렌츠 곡선에 의해서 이 빗금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바로 요걸 분자로 놓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 개수가 바로 진위 개수라고요. 자, 이때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직선 OB와 같은 것이 되므로, 자, 결국 OB와 같다는 것은 결국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진위 개수는 결국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빗금친 부분의 모양이 삼각형 DBO와 자, 비슷해질 겁니다. 자, DBO는 어느 부분? 자, 여기는 OB의, 자, 여기에서부터 윗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DBO 해가지고, 자, 로렌츠 곡선이 속해 있는 바로 위쪽 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이것과 자, 어떤 동일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비율은 결국 어떻게? 자, 여기는 DBO와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 OBC의 크기가 거의 같을 테니까 분자와 분모가 거의 같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위 개수는 거의 1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나 진위 개수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불균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자,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위 개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관계가 없이, 자, 기업 수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 0의 값이 된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균등 분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서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점유율을. 자, 이렇게 되면 0의 값을 갖게 된대요. 자, 진위 개수를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할 때 바로 주의할 점인데, 예를 들어서 소수의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산업.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소수의 기업인 두 개라고 봅시다. 우리가 기업이 두 개밖에 없는데 각각 똑같이 각각 50%씩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기업은 지금 만약 계산을 할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50%라고 한다면, 자, 기업이 두 개니까 그 중에 한 개의 기업이니까 5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결국 어떻게 돼? 50분의 50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실제 여기 있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지금 아까 위에 있는 선분호를 본다면 OB의 선분이 되겠네요. 자 이게 OB가 돼버리면서 자 이때 결국 분자의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맞나요? 자 이것이 일정한 비율로 동일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자 이거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어디 OB 이 선분 직선 안에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직선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로렌츠 값이 생기지 않겠죠. 로렌츠 곡선이 결국 0의 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때도 0이 나오겠고 자 또 하나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채 경쟁하는 산업 모두 자 이런 경우 다시 보기는 자 이런 경우 볼 수 있어. 총 10개의 기업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각각 10%씩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오른쪽은 기업의 누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X축은 Y축은 전체적인 어떤 점유율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기업이 이번에는 얼만큼을 가졌어? 자, 하나의 기업 10개 중에 하나의 기업이니까 10%가 되겠죠. 자,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 10% 갖고 있다면 이만큼 10%의 점유율을 갖게 되면 결국 이것도 OB라는 선분 안에 위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 5개 기업이면 뭐가 되는 거야? 누적 비율은 5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 몇 퍼센트? 50% 각각 10%니까 결국 5개 기업이 그것도 50%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결국 OB 선분 안에 놓이게 되면 결국 분자의 값은 또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0이 돼버립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소수의 기업이 각각 동일한 점유율을 갖는 경우나 또는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갖게 된다면 이런 경우 다 분자값이 결국 0의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하게 나와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 집중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과연 소수 기업에 의해서 이 독과점에 의해서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것이 반대로 지금 각각의 균등하게 경쟁 시장 안에서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진입계수가 0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쓰게 되는데 시장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CR이라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자, 이는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입니다. 자, 우리가 수치를 매길 때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2를 붙여놨죠. CR1이라는 것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1개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CR3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될까요? 이때는 상위 3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합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CR1이 자, 1개의 기업이 50% 이상이거나 2개의 기업 또는 3개의 기업이 75% 이상 이것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해당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단 이런 결국 이게 뭐야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시장 점유율 기준 외에도 그다음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또는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하게 여기 있는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시장 지배적 기업이다 이걸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위에도 자 우리가 어떤 시장 진입의 그 장벽 존재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 점유율을 결정한다는 기업 시장 지배적 기업을 판단한다는 거. 자 또한 연간 매출액 기준이 구매액이 얼마 40억 미만인 기업은 시장 지배적 기업이라 보지 않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자 이걸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3가지 지표 자 뭐뭐 있었어요? HHI 지수와 두 번째 진위 계수와 세 번째 CR 이 3가지를 갖고 이걸 지금 판단하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이것이 만약에 특정 기업의 너무 지배력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쏠림 현상이 오게 되면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자, 부당한 행위로 보고, 자, 이것을 어떻게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자유롭고, 그 다음 어떻게, 자, 자유로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서 촉발을 하는 것을 올바른 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 자, 아랫부분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HHI 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때, 자, 2500 초과가 되면 고집중 시장, 그 다음에 1500에서 2500 이 중간선을 중집중, 그 다음에 1500 이하이면서 100 이걸 초과하면은 이것을 저집중, 자, 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0 이하인 경우는 경쟁 시장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R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때, 자, CR1, 자, 하나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50% 이상이 되는지, 또는 CR 두 개의 기업이나 세 개의 기업이 75% 이상이 된다면, 자,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